안녕하십니까. 푸른길 정형외과 의원 김대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 총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간단히 말하면 발바닥에 존재하는 족저근의 근막층에 염증이 발생되는 발바닥 후족부 내측의 통증을 일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족저근막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발바닥 통증의 원인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발바닥 통증을 보이는 경우 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을 하는데, 족저근막염 환자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을 아무리 치료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호전은 보일 수 있지만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발바닥 통증 환자는 정확한 검진을 해야 합니다. 먼저 발바닥을 전, 중, 후 족부로 나누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전족부의 경우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족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엄지발가락 부위의 통증은 발등으로 아플 경우는 통풍을 생각해야 하는데, 발바닥으로 아픈 경우는 장무지 굴근의 이상에 의한 통증이 흔합니다. 이때 치료 부위는 발목 후방의 장무지 굴근의 기시부가 되겠습니다. 발바닥 통증에서 가장 많은 경우인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전족부 통증의 경우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전족부의 통증을 호소하는데 장무지 굴근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종아리 내측에 있는 장족지 굴근의 근위부가 치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족부 통증의 경우 대부분 내측 아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자는 가장 많은 원인이 후경골근의 이상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성장시 요족 발생에 의해 통증이 유발되며 이때 후경골근을 치료해주면 통증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후경골근의 이완을 통해 요족도 어느 정도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 또한 이 부위에 부주상골 증후군으로 통증이 유발되는데 치료는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족부 통증인데, 후족부에서 내측만 아픈 경우 족저근막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바닥에 체충격파를 적용하여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환자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즉, 족저근막염의 유병률이 높지 않으며 발바닥만 치료해서 좋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후족부 전체적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만 호전이 없다고 하며 통증으로 인해 매우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주로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는 취미나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아침에 많이 아프고 오랫동안 앉아 있다 걸으려 하면 아프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걸을 때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주로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힘줄염과 같이 동반되는 치료가 가장 어려운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허벅지의 외측 햄스트링인 대퇴이두근과 비복근의 외측 머리 및 장무지 굴근을 치료해야 합니다. 추가로 발바닥 자체를 초점형으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전족부의 통증 치료입니다. 종아리 내측의 장족지 굴근의 근위부를 치료해야 합니다. 주로 방사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자세는 옆으로 누운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종아리 근위 3분의 1 지점이 가장 중요한 치료 포인트입니다. 추가적으로 엎드린 자세에서 초점형을 이용하여 발바닥 자체를 치료합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직접적인 부위뿐만 아니라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전족부에서 종골 방향으로 직선으로 움직여 발바닥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근육의 협력근으로 사용되는 단지골근이 부착되는 종골 부위와 직접적으로 아픈 부위가 중요한 치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족부의 엄지발가락 부위 치료입니다. 장무지굴근이 치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골근 후방을 통해 접근하여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점형으로는 엎드린 자세에서 엄지발가락의 통증 부위 주변부와 내측 아치 방향으로 치료해주면 되고, 이때 발바닥 외측부도 함께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족부 아치 부위의 통증입니다. 후 경골근이 치료 포인트입니다. 치료 자세는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치료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후 경골근이 비골근의 근위부까지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측에서부터 치료하여 내측으로 이동하고 종아리 내측을 따라 내려가면서 치료해야 합니다. 초점형 치료는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엎드린 자세에서 시행하며 종골에서 세로 아치화를 따라 발바닥 중간 내측의 내재근 위주로 치료합니다. 발바닥은 치료 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가며 반복적으로 치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후족부 내측의 통증입니다. 이 경우는 족저근막염으로 치료는 매우 간단합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초점형을 이용하여 족저근막 기시부의 통증 부위와 발바닥을 따라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족부 전체의 통증입니다. 제 책에는 대퇴 이두근 근육 사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치료는 가장 복잡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대퇴 이두근의 단두 부위를 방사형을 이용하여 치료를 합니다. 다음으로 단두와 장두 부위, 연결 부위를 치료하고 비복근의 외측머리와 장무지굴근을 치료해야 합니다. 두 차례 정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고 세 번째 내원 시 초점형을 이용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초점형은 골반과 허벅지 후방 부위 및 발바닥이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대둔근 기시부 부근으로 500타 이내로 반응이 나오는 부위를 찾아서 치료 후 좌골 결절부를 손으로 촉지 후 직접 충격파를 적용합니다. 초점형 충격파에서도 단두와 비복근 외축부에서 주로 통증이 유발되며 발바닥은 종골부터 내재근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듯 치료합니다. 종골 결절부부터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족지로 가는 방향 전체가 치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발바닥 통증으로 내원한 경우 단순히 족저근막염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통증 부위와 통증의 양상을 보고 좀 더 면밀히 진찰 후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걷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족저부 통증은 사람의 생활을 매우 불편하게 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세심한 치료로 빠른 회복이 가능하니 치료하신 분들은 잘 적용해 보시길 바라며, 환자분들의 경우 두세 차례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아 치료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푸른길 정형외과 의원 김대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